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QM3가 가고 캡처가 왔습니다. 르노 삼성의 QM3가 이제 르노 캡처에 바톤을 넘겨준 것이죠. 라디에이트 그릴에 있는 르노 엠블럼이 말해주듯이 이제 르노가 본격적으로 국내 진출을 시작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르노 삼성의 배지를 떼고 르노의 배지를 갖다 붙인 캡처를 타고 오늘 시승을 해볼 텐데요. 프랑스 르노가 R&D를 담당을 했고요. 그리고 스페인 공장에서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 판매하는 것이죠. 일종의 수입차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1.3 가솔린 직분사 엔진, 그리고 1.5 디젤 터보 엔진, 두 개의 엔진 라인업을 갖추고 있고요. 1.5 디젤의 젠 트림은 2,413만원, 그리고 인텐스 트림은 2,662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승하는 이 1.3 가솔린 터보 엔진의 경우에 TC260 트림인데요. 인텐스 트림이 2,465만원, 그리고 에디션 8이 이 트림이 2,748만원입니다. 기본적인 편의 및 안전장비들을 공장에서부터 미리 장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가성비가 높게 구성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자, 오늘 르노 캡처 타고 신나게 달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네, 뒷좌석입니다. 차급에 비해서 상당히 여유 있는 공간 만나게 됩니다. 앞에 운전자가 운전을 하고 제가 뒤에 앉았는데요. 무릎 앞으로 주먹 2개 들어가고도 남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죠. 실내 공간 그렇게 좁지 않다 싶고요. 또 하나, 이 차 시트가 슬라이딩이 되죠. 시트 밑에 레버를 잡고 당기면 시트를 이렇게 앞으로 바짝 당겨 앉을 수 있죠. 최대한 앞으로 당겨도 무릎 앞에 약간의 여유가 남아 있습니다. 약 16cm 앞뒤로 슬라이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앞으로 바짝 당겨 앉으면 이 정도 공간을 확보하게 되고요. 뒤에 트렁크 공간이 좀 더 넓어지겠죠. 트렁크 공간은 또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서 좀 더 짜임새 있게, 규모 있게 트렁크 공간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시트는 통으로 움직입니다. 좌우 분리되어 있지 않고요. 시트는 6대4로 이렇게 접히네요. 자, 차창은 원버튼으로 이렇게 완전히 열리고요. 다만 이 정도 남겨놓고 열리죠. 앞좌석 센터 콘솔 뒤로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그리고 두 개의 USB 포트, 12V 전원구 들어와 있고요. 센터 터널 약 손가락 높이 정도로 센터 터널이 올라와 있습니다. 뭐 무시해도 좋을 정도의 높이고요. 뒷좌석 가운데 자리 앉기에도 그렇게 불편함은 없어 보이죠. 뒷좌석 암레스트 따로 없고요. 자, 지금 도어 트림에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와 있습니다. 8개 컬러로 이 앰비언트 색상 컬러를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이제 소형 SUV 치고는 뒷좌석 공간이 상당히 여유 있습니다. 여유 있고 시트가 앞뒤로 슬라이딩 되는 부분, 그래서 공간을 좀 더 여유 있게 혹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다 싶은 거고요. 위에 선루프는 적용되어 있지 않네요. 헤드레스트 머리를 받쳐주는 느낌도 괜찮고요. 시트에 이런 퀼트 무늬도 적용을 하고 있고, 제법 밝고 환한 인테리어 분위기, 또한 고급스러운 분위기 잘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상당히 깔끔한 인테리어인데요. 수평 축을 강조하는 인테리어를 적용하고 있고요. 이 나무 무늬, 실제 원목은 아니죠. 어쨌든 나무 무늬로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표하고 있습니다. 자, 9.3인치 내비게이션 모니터를 아주 센터페시아에 우뚝 세워놓았죠. 약간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걸리긴 합니다만 시원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 내비게이션, 그리고 오디오, 전화가 될 테고요. 그리고 주행보조 시스템들도 들어와 있죠. 차간결의 경보 시스템, 자동 긴급제동, 차선 이탈 방지, 사각지대 어시스트, 그리고 마이센스 적용할 수가 있고요. 스포츠, 에코 이렇게 조절을 하면 계기판도 형태가 바뀌어지겠죠. 일단 스포츠로 한번 가볼까요? 위젯을 추가할 수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올릴 수가 있고요. 오디오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전화도 이렇게 넣어서 화면을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취향에 맞춰서
인포메이션 모니터를 설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좌우측 열선 시트 2단계로 조절이 되네요. 비상등, 오토 스탑 오프 해제 기능이 있고 주차 보조 시스템 들어와 있습니다. 운전할 때 제일 힘든 부분이 사실은 주차죠. 출발하고 세울 때 많은 운전자들이 어려움을 느끼곤 하는데요. 주차장의 형태에 따라서 횡렬 주차, 그리고 종렬 주차, 45도 각도의 주차, 탈출 이런 부분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운전이 조금 서투신 분들도 이런 주차 보조 시스템 이용을 하면 좀 무난하게 편하게 차를 다룰 수 있을 듯 합니다. 그 아래 공조 스위치 2개의 USB 포트와 aux 단자, 12V 전원구, 그리고 핸드폰 정도 수납할 수 있는데 플로팅 콘솔입니다. 콘솔 위에 전자제어식 변속 레버죠. 현대자동차가 시프트 바이 와이어 방식의 변속 레버라고 하는 부분, 전자제어식 변속 레버 들어와 있습니다. 이 차 독일 게트락사의 7단 DCT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주차 모드를 별도로 분리해 놓고 있죠. 변속 레버의 조작감 아주 편하고요. 만약에 뒤에서 제가 운전하다가 그냥 시동을 끄고 다시 차에 와서 시동을 켜서 움직이게 되면 바로 P 모드에 가 있습니다. D 모드에 놓은 채 내가 차에서 내렸다고 해도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면 시동이 꺼지면 P 모드로 자동 변환이 된다라는 얘기죠. 어쨌든 이 변속 레버가 들어와 있는 이 약간 떠 있는 듯한 플로팅 콘솔 아래쪽으로 또 수납 공간이 들어와 있죠. 이렇게 키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딱 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상당히 정돈된 실내를 연출할 수가 있는 거죠. 2개의 컵홀더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글로우 박스가 이렇게 서랍식으로 되어 있죠. 풀 언더커버 형태인데요. 이제 안에 수납되어 있는 물건들이 쏟아질 염려가 없죠. 그래서 물건들을 좀 더 안정적으로 수납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계기판 한번 보시죠. 이런 마이센스를 이용해서 계기판 형태를 내 취향에 맞게 세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계기판에 이렇게 지도가 표시되기도 합니다. 차급에 비해서 상당히 고급스럽게 꾸며놓은 인테리어, 그리고 계기판, 정보 표시창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스피드 리미터 있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있고 차간거리 조절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모드로 하면 빨간 바탕에 RPM이 가운데 딱 표시가 되죠. 내비게이션 이렇게 지도가 들어오고요.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연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티어링 휠 아래 왼쪽에 시프트 다운, 오른쪽에 시프트 업, 패들 시프트가 들어와 있고요. 자, 회전수 한번 볼까요? 하나, 둘, 2.5회전 합니다. 차체가 그렇게 길지 않죠. 길지 않은 차체를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는 스티어링 휠 락투락 조향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스티어링 휠 왼쪽에 또 몇 개의 버튼이 있어요. 차선 유지 보조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계기판의 조명, 그리고 오토 하이빔, 열선 핸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머리 지붕 끝에 보면 실내등이 있는 부분에 SOS 버튼이 들어와 있는데요. 긴급 상황에 이거를 누르면 콜센터와 연결이 돼서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고가 났다, 긴급 상황이다 할 때 아주 간편하게 도움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죠. 바로 이런 부분들이 차에 나 혼자 타고 있지만 어딘가와 연결이 되어 있다, 급할 때 누군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 많은 운전자들이 큰 심리적인 위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전동식 시트 몸을 편안하게 받쳐주고 있고 이렇게 퀼트 무늬까지 되어 있어서요, 제법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만들어내고 있죠. 자, 인테리어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이제 출발합니다. 아주 가볍게 움직이는데요, 첫 발짝이 아주 경쾌합니다. 차체는 길이가 105mm나 길어졌죠. 소형 SUV인데 길이를 105mm나 확장했다는 건 대단한 크기의 변화입니다. 4230mm가 되고요. 길이가, 너비는 정확하게 1800mm를 채우고 있습니다. 높이는 1580mm고요. 휠베이스 2640mm에 달합니다. 1.3 가솔린 엔진을 적용을 하고 있죠. 1.3 가솔린 직분사 터보 엔진입니다. 기존의 QM3의 좀 연약한 그런 느낌, 그런 인상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선입견 털어버리셔도 좋을 듯 합니다. 지금 에코모드에서 움직이는데요, 에코모드에서도 제법 힘찬 반응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주행모드 일단 스포츠로 가고요.
힘이 바짝 살아나는데요. 와인딩 로드를 돌아 나가고 있는데 타이어가 노면을 잘 붙들고 있습니다. 타이어 그립감이 살아 있고요. 조향 반응 또한 확실합니다. 빠릿빠릿한 조향감 느낄 수 있네요. 자, 필요할 때 패들 시프트를 이용해서 시프트 다운 7단 DCT의 아주 정확하고 빠른 변속 반응 만나볼 수가 있겠네요. 스포티하게 차를 다루면 충분히 받아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출력과 토크를 화면에 띄워주네요. 실시간 연비도 보여주고요. 필요한 정보 띄우면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차와의 차간 거리는 시간 단위로 표시를 해주고 있죠. 앞차와의 약 2초, 1.6초, 1.4초 정도 간격을 보인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타이어가 차선에 걸칠 때 약간의 진동을 통해서 경고를 전해주고 있네요. 자, 실내가 상당히 조용합니다. 이제 노면에서의 자잘자잘 거리는 소리 실내로 들어올 법한데요. 거의 노면 잡소리가 실내로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엔진 소리 정도가 아주 낮게 깔려서 실내로 들어온 정도인데요. 풀 언더커버를 적용했습니다. 차체 하부를 완전히 싹 덮었죠. 그래서 차체 하부에서 들어오는 잡소리들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돌 튀는 소리, 타이어 마찰음 이런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걸러진다라는 얘기죠. 덕분에 실내에서 아주 조용한 수준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맥퍼슨 스트럿의 토션빔 서스펜션을 적용을 하고 있죠. 자, 과속방지턱 툭 넘어가는데요. 툭툭 적당히 완충을 하면서 쇼크를 전해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주 말랑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딱딱하지도 않은 적정한 수준으로 노면 충격을 완충해주고 있다 싶습니다. 자, 쭉 가속을 해보는데요. 제법 빠른 가속 반응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기자단 단체 시승이어서 제로백 타임 따로 체크해 볼 수는 없겠지만 가속 반응은 제법 알찬데요. 제법 야무진 달리기 성능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스 오디오 시스템인데요. 모두 9개의 스피커를 적용을 하고 있죠. 그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자, 이런 정도 소리 들을 수 있는데요. 실내를 꽉 채우는 아주 듣기 좋은 소리를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실내가 조용해서요. 같은 소리라도 좀 더 고품질로 들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아주 짧은 거리를 기자 둘이서 나눠서 시승하는 코스여서 상당히 바쁩니다. 과속방지턱을 툭툭 넘어가는 느낌 나쁘지 않은데요. 토션빔이죠. 특히 일체형 서스펜션이라고 해서 토션빔에 대해서 좀 의아해하는 그런 소비자들이 많은데요. 물론 독립 서스펜션에 비해서는 한계가 있는 게 분명하죠. 일반 운전자들이 운전하는 주행 영역에서 라고 한다면 그 차이를 명확하게 인식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코너에서 하드한 주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차체 안정감을 유지하는데 큰 무리는 없다 싶고요. 캡처가 그렇게 하드코어 드라이빙을 하는 차는 아니죠. 빠르게 달리고 돌고 멈추고 스포츠 드라이빙 하는 차는 아니라고 한다면 일상적인 주행 영역에서는 충분히 이런 그 주행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너 잘 돌아 나갑니다. 자, 움직이 중저속 지금 50km 정도 속도, 50, 60 정도의 속도인데요. 움직이는 느낌이 상당히 편안합니다. SUV죠. 소형 SUV에서 차체가 높이가 어느 정도 있죠. 그래서 높이가 있는 차에 어떤 흔들리는 느낌,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런 느낌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안정감을 해친다 라고 얘기할 정도는 아니고요. 소형 SUV 치고 상당히 안정감 있는 차체를 잘 유지하고 있다 싶습니다. 지금 타이어는 18인치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55 시리즈입니다. 승차감 위주의 타이어 세팅이다 싶은 거고요. 근데 진짜 이 노면 잡소리는 진짜 잘 잡았네요. 지금 도로 상태가 그렇게
A급 상태가 아니죠. A급 도로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달리다 보면 자잘자잘한 노면 잡소리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도로로 보이는데요. 노면 잡소리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른 경쟁차들이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차가 멈추니까 엔진 스톱이 정확하게 일어납니다. 스티어링 휠은 잠긴 듯 하고요. 아주 넘치는 힘은 아니지만 그래도 필요한 만큼의 힘은 내어주고 있죠. 제법 빠른 힘찬 가속감도 느낄 수 있겠습니다. 뭐 소형 SUV에서 이 정도 성능이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그런 반응이 아닐까 싶어요. 빅세그먼트 SUV들을 경쟁 상대로 지목하고 있는데요. 특히 셀토스를 많이 의식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경쟁차들 좀 긴장을 해야 되지 싶은데요. 그만큼 전체적으로 성능, 상품성 이런 면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구성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코너를 돌아나가는 느낌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요. 물론 뒷바퀴에 구동력이 없기 때문에 뒤가 좀 따라오는 느낌이 좀 허한 느낌은 있지만 균형을 잃지 않고 구동력을 확보하면서 와인딩 로드를 잘 돌아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할 필요는 없죠. 적당한 수준에서 안전한 범위 안에서 이런 코너링을 충분히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언덕길에 에어컨 켜고 성인 두 사람이 앉고도 힘겨운 기색이 없습니다. 힘차게 올라가 줍니다. 와인딩 로드 참 재미있게 운전을 할 수 있는 도로네요. 자, 힘이 부족하지 않고요. 조용합니다. 그리고 조향의 느낌도 상당히 빠릿한 편이어서 펀트 드라이브, 재미있는 운전을 하기에도 전혀 부족하지 않다 싶습니다. 자, 이제 고속도로에 올라섭니다. 고속도로에서 좀 달려보죠. 킥다운 버튼 마지막 순간에 한 템포 한 스텝 더 밟히죠. 킥다운 버튼입니다. 좋습니다. 힘차게 코너를 시도하는데 타이어가 좀 힘들어하기는 합니다만 잘 받쳐주네요. 자, 바로 고속도로 본선에 올라섰습니다. 자, 터널에 들어오니까 이 갇힌 공간에서 들어오는 소리는 피할 수가 없죠. 자, 시속 100에서 RPM 약 1800 정도 보이네요. 생각보다 조금 RPM을 높게 쓰지 싶은데 1.3L 가솔린 엔진이죠. 배기량을 생각해야죠. 1.3L 엔진으로 1700rpm 정도에서 시속 100을 커버한다. 합리적인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긍이 갈만한 그런 반응이다 라는 얘기죠. 노면 잡소리는 어느 정도 잡았다 싶은데 90km 정도에서 차창을 부딪히는 바람 소리가 아주 잔잔하게 들려옵니다. 7단이고요 6 5 4 3단으로는 떨어지지 않네요. 4단 3500까지 시속 100km를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와, 잘 달리네요. 고속주행 영역까지 거침없이 속도를 끌어올립니다. 속도가 빨라지는데 바람 소리는 그렇게 커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되게 배기량이 작은 엔진으로 고속주행을 밀어붙이면 좀 억지로 쥐어짜는 그런 반응을 만나게 되는데요. 엔진만 괜찮습니다. 엔진 사운드도 제법 여유 있는 그런 소리를 들려주고 있고요. 가속감도 제법 살아있습니다. 고속주행에서 가속 페달을 좀 더 깊이 밟으면 힘있는 반응 보여주고 있죠. 엔진 소리도 잘 살아나고 있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세팅을 하고 차선 이탈 경보 장치까지 작동을 시켜봅니다. 이 차로를 읽겠죠. 차로에 걸치는 반응을 좀 보이네요. 자, 왼쪽으로 돌아나가는 길인데요. 차로 중앙을, 차선 중앙을 잘 유지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차간거리 조절은 하나, 둘, 셋, 세 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차간거리를 이렇게 초 단위로, 시간 단위로 보여주고 있죠. 이제 현재 속도를 감안을 해서 앞차와의 거리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잠깐 달렸는데 벌써 목적지네요. 아이고 참. 자, 전체적으로 상품 구성이 상당히 알차다 싶습니다. 여러가지 주행보조 시스템, 안전 및 편의 장비들이 충분히 들어와 있어서
차급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이 차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인테리어도 상당히 고급스럽고요. 안전 및 편의 장비들도 차급에 비해선 충분하다 싶을 정도로 들어와 있습니다. TC260 에디션 8이 트림인 경우에 2,748만원입니다. 1.5 디젤 엔진의 젠 트림이 있습니다. 가장 낮은 가격 엔트리 트림인데요. 2,413만원입니다. 2,400만원에서부터 2,700만원대까지 이렇게 가격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B세그먼트 SUV에서 조금 가격이 높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상품 구성이나 편의 장비들을 살펴본다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장에 아주 다양한 경쟁자들이 있죠. 셀토스, 코나, 트레일블레이저 등이 있는데요. 가장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B세그먼트 SUV 시장에서 이 차만의 경쟁력, 이 차만의 어떤 그 특성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가져봅니다. 처음 만나본 느낌 상당히 괜찮습니다. 괜찮고 무엇보다도 가장 인상적인 부분, 실내 소음 대책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마무리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차 최저지상고 170mm로 확보하고 있어서요. 어지간한 오프로드는 그냥 그 차 높이만으로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양한 편의 장비를 갖추고 있는데요. 4개 카메라를 이용한 어라운드 뷰 모니터가 있고요. 360도 주차 보조 시스템, 후방 교차 충돌 보조 시스템, 주차 조향 보조 시스템, 긴급 제동 보조. 긴급 제동 보조는 보행자와 자동차 그리고 자전거까지 인식을 합니다. 차간거리 경보, 차선 이탈 경보, 차선 이탈 방지 보조, 사각지대 경보, 이런 SOS, 어시스트 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오토매틱 하이빔 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비를 보면서도 운전을 할 수가 있겠네요. 탄력 주행거리 따로 보여주고요. 오늘은 타이트한 시승 일정상 연비 테스트는 따로 해볼 수는 없겠습니다. 이 차 공인복합 연비는 13.0km/L죠. 18인치 타이어를 적용을 했을 때 그렇습니다. 단도직입입니다. XM3와의 판매 간섭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두 차종 모두 상당히 알찬 상품 구성,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XM3와 이 차 르노 캡처와의 경쟁도 피할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르노 삼성 입장에서야 어느 차를 사든 둘 중에 하나를 사주면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자칫 어떤 그 회사의 전력을 한 군데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하게 됩니다. 차종 간 판매 간섭 현상이 어느 정도 있다 손치더라도 시장에 그물을 좀 넓게 편다 라는 의미에서 본다면 그렇게 걱정할 만한 일도 아니긴 하죠. 어쨌든 이 부분 두 개 차종 간의 판매 간섭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르노 삼성 자동차는 좀 고민을 해야 될 듯 싶습니다. 자, 센터페시아에 이렇게 심하게 우뚝 솟은 것처럼 돌출되어 있는 이 모니터 부분인데요. 이 차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만 어딘지 모르게 좀 불안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돌출되어 있는 모니터가 충돌 사고에 승객에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된다. 그런 면도 있지만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도 뭔가 어중간하게 이렇게 돌출되어 있다라는 느낌인 거죠. 센터페시아의 유효 면적이 그렇게 좁은 것도 아니죠. 이 부분 좀 더 현명하게 디자인을 한다면 충분히 높이를 낮추거나 심지어 좀 매립형으로 구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센터페시아의 이 디자인 부분은 좀 더 멋있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루프가 없어요. 선루프는 뭐 있어도 크게 사용할 일이 많지는 않은 게 사실이죠. 과거에는 차 안에서 담배 피고 이럴 때 선루프 딱 그 틸트 시켜놓고 담배를 피면서 가는 기분 참 괜찮았습니다만은 요즘 차 안에서 담배 피던 그런 강심장 가지신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선루프가 실주행에서 그렇게 유용하냐 아니냐를 좀 따져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실내를 쾌적하게 만든다, 환기를 한다, 혹은 시야를 좀 더 개방한다라는 측면에서는, 그런 측면에서는 선루프를 옵션으로라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도 기자단 단체 시승이어서요, 별도의 제로액 테스트, 연비 테스트 하지 못한다는 사실,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나중에 좀 더 시간을 가지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이 차를 구석구석 살펴보는 시간 따로 가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가솔린 탔으니까요, 디젤 엔진, 다음에는 1.5 디젤 엔진 모델을 한번 요청을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추가 시승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네, 그때 좀 더 자세히 이 차를 다뤄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 볼까요? 르노 캡처 브랜드가 바뀌었죠. 르노 삼성 QM3가 르노 캡처로 브랜드와 이름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QM3가 가고 캡처가 왔다. 르노 삼성을 빼고 르노를 전면에 배치를 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입차로서의 위상을 갖게 된다라는 얘기죠. 수입 소형 SUV를 또 3천만 원이 안 되는 가격에 2,400에서 2,700만 원 정도의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라는 것, 상당히 큰 매력일 수가 있죠. 이 차를 수입차로 본다면 말이죠. 거기에 또 하나, 수입차지만 르노 삼성의 전국 AS 네트워크를 이용을 할 수 있다. AS는 국산차처럼 AS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 또 다른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당히 알차게 상품 구성을 했다 싶고요. 152마력의 성능, 이 차를 컨트롤하기에 충분하다. 필요한 만큼의 힘은 언제든지 충분하게 꺼냈을 수 있을 정도의 힘이다 라는 얘기죠. 기존의 QM3에서 느꼈던 조금 답답한 가속 반응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자, 유럽 감성의 소형 SUV 르노 캡처 시승 여기서 정리할까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고요. 오늘 시승 여기서 정리할까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